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인코딩 한 게 진짜 그 영상을 보니까 유튜브에서 무슨 한 40분짜리라 그런가 무슨 7, 8시간이 지나도 인코딩이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늦게 올리긴 했는데 오늘 올렸죠, 그거를. 근데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영상은 또 따로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근데 뭐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도를 다 해놨는데 이 초록색 선을 이 색깔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요 핑크색 계열의 선이 이쪽 라인이에요. 이쪽 라인.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요런 라인인데 이 선을 어쨌든 리테스트를 해주는 거. 여기서 한번 리테스트를 했잖아요. 뭐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 32,900이라든지 33,000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 깊게 봤을 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내가 이제 좀 약간 리스크 있게 매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렴 라인을 단기적으로 노리셔도 됩니다. 이거 선물 트레이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를 보면요, 이게 조금 애매해요. 얘가 이렇게 보면은 좀 한번 약간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얘가 이런 떨어지는 과정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버텨주면, 비트가 이제 횡보하는 식으로 버텨주면, 그러면 이제 알트들이 단기적으로 상승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여러분들 일부 알트를 들고 계시는 방법도 좋고, 아니면 내가 이 조정을 좀 기다린다라고 하면 도미넌스가 떨어지든 아니면 오르든 그 과정 속에서 알트코인 역시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왜냐면 제가 매도도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이후로 알트들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강세장 마인드는 뭐냐면 좀 뭐 매수 관점으로 가도 좀 물려도 되겠다 정도까지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몰빵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내가 분할 매수를 했는데 혹시라도 그 분할이 물리면 뭐 좀 더 떨어지면은 내가 분할 매수 또 하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세장이기 때문에 살려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 마인드를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어쨌든 오르는 과정에서 비트가 오른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다만 얘가 여기서 60%까지 가는 그 과정이 맞다면 굉장히 우리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왜? 비트만 올라서 알트들은 오히려 떨어지거나 별로 안 오르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게 정말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꼭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약간 저랑 좀 비슷한 뷰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바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뭐 그런 게 이제 메이저한 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좀 이 모양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수렴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보셨을 때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 수렴이 나오죠. 이렇게 수렴이 나오는데, 이 수렴이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큰 형태의 수렴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난다라는 거는 안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리스크를 안고 이걸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탈을 손절 잡고 들어가는 전략이 있고요. 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좀 밑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까지 보시라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33,000대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34,000이기 때문에 $1,000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리스크를 안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 해보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겠죠. 왜? 우리가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기다렸는데 입을 쩍 벌리고 있는데 닿지 않고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걸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량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분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게 비트코인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답답한 형태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나스닥이 떨어지면은 나스닥 떨어진다고 떨어지고, 뭐 금 떨어진다 그러면 금 떨어진다 그래서, 뭐 달러 인덱스 오르면 달러 인덱스 오른다고 해서 그러고, 아무튼 뭐 별 이상한 상황에 다 억가를 당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는 동안에 비트코인은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6개월 동안 힘을 모았단 말이죠. 그럼 그게 이제 위로 분출한 거기 때문에 이건 힘이 엄청 센 거예요. 왜? 24시간 동안 우리가 365일 연중 무휴로 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 기간은 일반 주식에서의 거의 4배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래서 6개월이라고 하면 6, 4, 23 거의 2년을 우리가 횡보를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아, 굉장히 많은 횡보를 했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ETF가 되면 막 여러 가지 그 기존 금융 세력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럼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캔들의 그 힘은 더 느려질 겁니다. 움직임도 느려질 것이고, 그리고 이 추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갈 거긴 한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코인의 움직임은 아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 여러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수익 팍팍 내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다 비슷해요. 내용이 뭐 지표를 뭘 쓰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다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타겟을 언급하고 있고, 그럼 다 보면은 50K나 아니면 48이나 뭐 40이나 이런 거를 다 언급을 하고 있죠. 이걸 맞춰서 가시면 돼요.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는 동안 우리가 분할 매도 좀 해보자 라는 거죠. 리스크 관리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의 장세가 올 거냐 말 거냐인데 이 추세선을 보면 저도 나름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확실히 도미넌스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 몇몇 섹터들이 있어요. 비트가 가도 같이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특정 섹터 애들이나 아니면 뭐 비트가 갈 때 보통 비트코인 형제들이 많이 가잖아요. 뭐 그런 애들까지는 좀 같이 갈 텐데 그 이후에 만약에 비트코인 더 가면 그때는 뭐 비트만 가는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 동안에 이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겠죠. 그 다음에 팡 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내 거 안 간다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옵니다. 그냥 번호표 뽑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맛집 있죠, 맛집 갈 때 번호표 뽑잖아요. 그럼 내 순서 기다리면 음식이 남아있으면 입장해서 먹을 수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먼저 가는 번호표를 내가 뽑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빨리 가는 코인들. 근데 그게 갈아타고 하는 게 잘 되는 사람은 잘 되지만 그걸 내가 하루 종일 코인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그걸 다 오르고 난 다음에 미나 같은 거 있죠.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점은 항상 물려요. 그것보다 그냥 덜 오른 코인, 아직 가지 않은 코인 이런 애들을 위주로 여러분들 먼저 보신 다음에 내 거 갈 때 되면 이 사람들 탈 때쯤엔 여러분들은 익절하고 딴 걸 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타해서 익절하고 그 익절한 거 일부를 또 안 간 것들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 거지, 이 모든 움직임을 여러분들 다 먹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장에서 오히려 이렇게 안 하면 더 털리는 사람도 있어요. 강세장에서 못 들어가거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다. 정말 근데 여기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나름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저의 개인적인 목표가는 12만 불이긴 합니다. 12에서 한 17만 불 정도. 근데 만약에 이 기세로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면 생각보다 많이 못 가고 한 9만에서 10만 정도 가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엄청 많이 오르는 거죠. 근데 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베이스 2 라인에서 죽고 기 모았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럼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고 보통 이게 그 2016년에서 17년 가는 것도 그렇게 갔거든요. 보시면 주봉으로 해서 이런 평균선 끄고 보면은 이걸로 볼까요? 자, 보시면 요 움직임이 다 있어요. 가다가 중간에 이런 거 있고 중간에 조정 이런 거 있고 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가면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가느냐 못 가느냐의 그 관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알아보는 그 방식이 또 있는데 뭐냐, 또 이것도 약간 좀 후루꾸긴 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맞아서 이 길이를 한번 그대로 대보세요. 이렇게
근데 이게 로그로 하니까 오 25만이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돼서 이걸 로그를 하지 않고 일반 차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걸 다시 복사 했을 때 한 76,0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얘가 한 번 더 쏜다 그러면 이제 뭐 12만, 13만 이렇게 나오겠지만 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뭐 9만이나 이럴 때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그런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절을 잘하자. 그때 되면 또 제가 그때 당시에 맞춰서 또 영상을 찍을 텐데 이거 보시면 제가 이따 끄어놓은 선 있죠. 여기 딱 뭔가 아직 걸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좀 뚫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이걸 못 뚫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캔들 만드는 거 보고 좀 더 저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맞춰서 브리핑 해드리도 할 건데 근데 만약에 얘가 이걸 뚫으면 되게 상징적인 게 뭐냐면 이게 또 역헤드 숄더의 모양이에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뚫으면 또 갈 것 같아서 저도 일단 좀 뚫어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횡보가 생각보다 짧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보시면 비트코인이 강세장 초기 단계고 온체인 지표상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마켓 데이터 분석하는 쪽에서 인투더블록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비트코인이 강세장 초기 단계에 들어섰고 이제 MVRV 비율이 100% 이상을 회복하면 강세장 초기 시그널인데 MVRV가 지금 165%다. 그래서 이전 강세장에서 해당 지표가 300% 이상을 찍었던 걸 감안하면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진짜 좋은 지표라고 생각해요. 보통 상승장 때는 USDT가 거래소로 입금되면 굉장히 호재였어요. 이때가 이제 20년도에도 20년에도 그랬거든요. 20년 말에도. 자, 근데 지금 보면 다 보면 거래소로 이체가 되고 있죠. 맞나요? 거래소 그리고 내려보면은 또 거래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근데 전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총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거래소로는 계속 보내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일단 올릴 돈이 생각보다 적다. 한계 지점이 있다라고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과정에서 신규의 자본이 들어오게 만드는 역할일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처음 투자를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점에서 산 게 아니거든요. 저점에서 산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언제 샀냐? 고점에서 산 거예요. 왜 샀겠어요, 여러분들? 오르니까 샀어요, 오르니까. 이 돈으로 가격을 올리면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신규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지금도 상황이 좋은 게 뭐냐면 주식은 엄청 떨어지고 있는데 코인이 엄청 오르면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손절을 칩니다. 주식 자체로는 시장이 죽을 거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매도를 다 받으면 횡보를 하거나 뭐 반등 줬다가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부동산도 일종의 금리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 물량이 여기서 대출을 끼고 코인으로 들어오면 때는 다시 이게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걸 목적으로 그리고 ETF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크게 해먹을 생각인가 보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으면 양쪽에서 다 생각을 해놓고 상황에 봐서 이게 첫 번째였는지 아니면 두 번째인 건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가설들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이제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연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중요할 때가 오는데 조금만 더 잘 버텨주시고 이번 조정 끝나면 또 좋은 랠리가 펼쳐질 거니까요. 항상 같이 힘내서 영상도 자주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